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3회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문제에서 갑은 상인인 을에게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품 대금 채권이 발생했죠.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2008년 11월경에 물품 대금 채권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채권자 갑은 상인이죠. 채권자 갑은 상인입니다. 이 물품 대금 채권 상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물품 대금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품 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겠죠. 3년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변제기는 2009년 1월 30일이 변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물상보증인 병은 X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 정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 4월 1일 이 물품대금 채권의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변제기가 2009년 1월 30일이었으니까 2012년 1월 30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다음에 채무자인 갑은 시효이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나서 또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을은 정을 상대로 해서 연대보증인인 정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일단 정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이거는 이제 항변 문제에서 묻는 건 아니지만은 보증채무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증채무는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권인데 상인과 체결한 거니까 이 보증채무는 상사 채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리겠죠. 따라서 이 보증채무는 2008년 11월 날 발생했고 변제기가 2009년 1월 30일이라면은 역시 2014년 1월 30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2012년 7월 1일 날 청구를 한 거니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는 뭐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완성된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이제 주채무, 물품대금,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형권을 갖고 있는 원형권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갑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정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정은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잠시만요. 두 번째 문제는 물상보증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앞에 발생한 건 다 똑같고요. 2009년 1월 30일 변제기이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병이 X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요. 그리고 연대보증인인 정이 연대보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물상보증인인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2011월 5월 11일 날 병은 을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이 소송에서 을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했고요. 을의 주장이 이제 병의 청구가 이유가 없고 을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에 병이 패소하였습니다.
자, 응소라고 하는 것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긴 하죠. 응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죠.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소송 과정 속에서 주장을 하였다면 그런 권리를 주장한 시점에 응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을이 채권자이고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응소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0일 날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을이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다퉈서 결과적으로 병이 패소했다라고 할지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12월 4월 1일 날 병은 을을 상대로 해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즉 피담보 채권인 이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를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저당권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라고 하는 근저당권 말소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패소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인 거죠. 이제 뭐 정확히 패소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나요?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2011년 12월 1일 날 패소하였다고 돼 있죠. 자, 이게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후에 이 이후에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까? 패소한 다음에 2012년 1월 30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따라서 그 패소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사실이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병은 을을 상대로 해서 X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쟁점은 응소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긴 하지만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응소한 것만 가지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2012년 3월 1일 날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을 소멸하게 되고요.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X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안, 만약에 이제 이게 물상보증이 아니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X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가 아니라 채무자 소유였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고 그 소송에서 을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면은 당연히 시효 중단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니까 나중에 이제 2012년 4월 1일 날 2012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다 할지라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을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 갑이 X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소유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물상보증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응소한 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을이 정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건데요.
그런데 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라고 그랬죠?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지만은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사 채권이 되니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되겠죠.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2014년 1월 30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을이 갑과 정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자 정은 시효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인 정은 자기가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시효이익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정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니까 2012년 1월 30일 날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2012년 1월 30일 날 주채무인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채무도 그 시점에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보증인은 독자적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보증채무도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판례는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해서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문제인 거고요. 네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비슷하지만은 일단은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2010년 5월 1일 날 을은 물품대금 채권을 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무에게 양도하였는데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는 채무자 을에게 자신이 채권자임을 대항할 수 없겠죠. 자, 무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갑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년 1월 30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그 전에 무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합니다. 이행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즉 무가 갑에게 양수금, 물품대금 채권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채무자에게 채권자임을 대항할 수 없는 것뿐이고 적법한 채권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소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변론 종결 시까지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다면은 무는 채무자 갑에게 자신이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무가 갑에 대해서 청구한 그러니까 그 양수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와 통지가 없는 이상은 갑이 무가 채권 양수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무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가 갑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어쨌든 채권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양수금을 청구했을 때는 그 양수한 채권, 양수 채권에 대해서
양도된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역시 을이 무에게 채권을 양도한 겁니다. 무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아까 4번 문제에서는 양수인 무가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채권자 을이, 즉 채권 양도인인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행을 청구한 겁니다. 무에게 양도했는데 이행을 청구한 거죠. 이행을 청구한 시점이 언젠가요? 2011년 4월 1일. 2011년 4월 1일.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이 소송에서 갑은 물품대금 채권이 무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을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을의 채권이 무한테 양도되었으므로 을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갑이 채권 양도를 승낙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을은 더 이상 갑에게 물품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무만이 물품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갑이 채권 양도를 승낙함으로 인해서 언제 패소하였느냐? 그래서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갑의 주장은 2012년 1월 10일 날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이제 을이 패소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이 돼요? 소멸시효는 2012년 1월 30일 날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채권을 양수한 무는 2012년 4월 10일 날 2012년 4월 10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무는 갑을 상대로 해서 양수금, 물품대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물품대금 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갑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2012년 4월 1일 날 재판상 청구를 했으니까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겠죠. 그런데 2012년 1월 10일 날 을이 패소했으니까 이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죠. 하지만은 패소한 다음에 기각된 다음에 다시 또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은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다면 최초 소를 제기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을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4월 10일 시점에서는 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어쨌건 이 첫 번째 을이 제기한 소송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채권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을이 제기한 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지만은 다시 기각된 이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 거죠.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은 처음 소를 제기했던 때 소급해서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갑은 시효가 중단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갑은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5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1문의 2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의 2에서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2004년 6월 1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6월 1일 날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잔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이행일이었지만은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됐습니다. 자,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가 이제 이행 기일을 지났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기한이 없는, 이제 서로 이행기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니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이 발생하면은 뭐 바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 경우에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만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죠. 따라서 2004년 6월 1일부터 이 잔금 지급 채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의무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뭐 이제 일반적으로 민사 채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2014년 6월 1일 날 물품대금 채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2007년 5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2007년 5월 1일 날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통지,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관념의 통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1일 날 시효가 중단됐으니까 그러니까 2017년 5월 1일 날 다시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했으니까 아직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매매대금과 동시행, 잔금지급과 동시행 관계이긴 하죠. 동시행 관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매도인 갑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2017년 5월 1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안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흔히 나오는 문제가 이제 X 부동산을 팔았죠. X 토지를 을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의 이해를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제3회 시험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줘도 좋고요. 메일로 질문해도 좋고요.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질문하기가 쉽지 않긴 할 텐데 조금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메일이나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주면은 그 질문들은 아마 다른 학생들도 같이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내용들만 잘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질문이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